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17일이고요. 지금 현재 오전 10시 39분입니다. 오늘 제가 드디어 이 문제를 컴퓨터로 어떻게 푸는지 동영상을 촬영하는데요. 제가 이거를 며칠 전에 풀어봤어요. 며칠 전에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풀어갖고 굉장히 기뻤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동영상으로 기록에 남길까 고민하다가 영어 채널로 이동했습니다. 영어 채널에서 설명하면 좀 더 차분하게 설명할 수 있고요. 이상하게 한글 채널에서 설명할 때는 제가 마음이 급해져 갖고 빨리빨리 대충대충 설명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영어 채널에서 동영상을 촬영하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차분하게 천천히 설명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더 자세하게. 그래서 앞으로는 영어 채널에서 제가 동영상을 계속 촬영할 것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런 문제를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어떻게 푸는지 설명드리는데요. 저 영어 채널에서 이런 거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앞으로 설명드릴 것입니다. 이 식을 언뜻 보면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자세하게 뜯어보면요 선형 방정식입니다. X, Y, Z, D에 대한 선형 방정식입니다. Z의 개수가요 6t 더하기 1이고 Z의 개수가 t 더하기 1 곱하기 t의 제곱 마이너스 5t인데 t를 상수로 보면요 이 z항과 이 z항이 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z의 개수는 마이너스 6 t 더하기 1 t 더하기 1 t의 제곱 마이너스 5t의 합입니다. 그래서 a와 t와 s와 d를 상수로 보게 되면 함수 f는 x, y, z에 대한 선형 함수입니다. 선형 방정식입니다. 일단 선형 방정식을 풀 수 있게 되면요 비선형 방정식도 풀 수 있게 됩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이 함수를 어떻게 푸는지 알고리즘으로 보여드리고요. 더 복잡한 식은 영어 채널에서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알고리즘을 어떻게 구현하는지도 앞으로 영어 채널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것입니다. 이런 식을 C++ 알고리즘으로 구현해서 푸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사실은 굉장히 쉽습니다. 구구단 외우는 것보다는 작게는 10배, 크게는 100배 더 쉽습니다. 왜 구구단 외우는 것보다 10배, 100배 더 쉽냐 하면요. 여러분들은 이미 이런 식을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습니다. 변수 x, y, z, a, s, t, d 이런 거를 문자식으로 다루는 거 중학교 때 배웠고요. 문자식에서 더하고 곱하고 빼고 나누고 할 수 있고요. 그런 문자식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하는 거는 문자를 연산할 수 있도록 해주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함수도 더하고 빼고 곱하고 합성하고 이런 합성함수의 개념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수상에서 합성함수의 개념을 배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문자식의 개념을 파악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합성함수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도입하면 이런 문자식도 숫자식처럼 다룰 수가 있습니다. 문자식을 숫자처럼 다룰 수 있으려면 펑셔널 프로그래밍이 필요합니다. 제 채널에서 펑셔널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엄청 설명드렸는데요.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이해하고 그 개념으로
연상 가능한 문자식을 만들면 게임 끝입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따로 배울 게 없다는 뜻입니다. 개념만 있으면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구단보다는 10배, 100배 더 쉬운 겁니다. 저 유튜브 채널에서요. 제 아이디가 IQ95 더 호모도킨즈인데요. 우리나라 평균 IQ가 106이라고 하는데요. 제 IQ는 아마 평균보다 낮을 겁니다.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자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체격이 크고 근력이 많은 사람도 있고요. 태어날 때부터 키 작고 약한 사람도 있고요. 키 작고 약한 사람도 열심히 운동을 하다 보면 근력이 키워집니다. 키는 크지 않겠지만 근력을 사용할 때 강해집니다. 사람의 지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태어났을 때 지능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 지능을 계속 사용하면 지능도 강화가 됩니다. 저희 채널에서요. 이 링크를 누르면 저희 영어 채널로 갑니다. 영어 채널에서는 아이디가 IQ95 The Homo Siliconians입니다. 여기에는 1300개의 동영상이 있고요.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 Linear Algebra and Threading Building Blocks 이 플레이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플레이리스트에서 맨 아래로 내려가 보면 에피소드 68, 69 이 두 개의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오셔야 합니다. 저희 이전 동영상 69에서 Operable Variables, Solve Mathematical Expression in C++, Solve EQN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고요. 더보기를 누르고 Download Current Video Source Code 이 링크를 누릅니다. Show in 폴더에서 압축을 풉니다. 폴더 이름을 70으로 변경하고요. 이 폴더를 복사해서 작업 디렉토리에 붙여넣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고요. Geometry, Tensor, Calculus 70번 폴더에서 rplcprms.cpp 이 파일을 엽니다. Ctrl B 하고요. Ctrl Home. 제가 여기에 기존 동영상의 링크를 붙여 넣었습니다. 이전 동영상 68번, 69번을 시청하시고 오셔야 오퍼러블 베리어블즈가 뭔지 이해할 수 있고요. 이런 개념이 있어야 현재 동영상을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맨 아래에서요. void solve linear equation for z cpg display function name 하고요. 이 함수 이름을 복사해서 메인 함수 맨 아래에 붙여놓고 이 부분은 disable 합니다. 제가 제목을 solve linear equation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식에서 선형 부분과 비선형 부분을 분리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선형 부분과 비선형 부분이 식 하나 속에 함께 들어있는데요. 그 식은 선형식과 비선형식이 함께 결합된 식이에요. 그런 식에서 선형 부분을 먼저 해결하고요. 선형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 되면 비선형 부분도 자동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이런 식을 선형으로 볼 수도 있어야 하고요. 비선형식으로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X, Y, Z를 독립된 변수로 보고 A, T, S, D를 개수로 보면요.
함수 f는 x, y, z에 대한 선형식입니다. 함수 f는요, x, y, z에 대한 선형식으로 볼 수도 있고요. 변수 s에 대한 비선형식으로도 볼 수 있고요. 변수 t에 대한 비선형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함수 f를 x, y, z에 대한 선형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s에 대한 비선형식을 풀 수도 있고요. t에 대한 비선형식을 풀 수도 있습니다. 일단 선형 방정식을 풀 수 있게 되면요, 비선형 방정식은 자동으로 풀립니다. 일단 선형 방정식을 푸는 것을 보여드리는데요. en, um, x, y, z 선형 변수 xyz를 먼저 기술하고요. 그 다음에 개수를 기술합니다. a는 변수 x의 개수이고요. s는 변수 y에 대한 개수식 4n의 제곱 2s 더하기 6의 변수입니다. 그래서 s를 나타내고요. t는 변수 z에 대한 개수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그래서 t를 기술하고요. 상수 텀 d를 기술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뉴머레이션은요, 변수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역할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오토, 이거를 복사해서요, 이 오토 속에다 넣고 언더스코어를 뗍니다. 언더스코어를 모두 걷어내고요. 지금부터 연산 가능한 변수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를 선언합니다. variables 일곱 개 함수를 호출해서 연산 가능한 문자 xyz, astd 문자 7개를 만들었고요. 이런 문자는 연산 가능한 특수한 문자 변수입니다. 이러한 변수를 operable variables라고 부릅니다. 이 operable variables라는 말은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이 함수 f를 기술하는데요, 이렇게 나타냅니다. 오토 f는 a 곱하기 x 빼기 6 곱하기 t 더하기 1 곱하기 z, 여기에서 4n의 제곱 2s 더하기 6을 나타내야 되는데요, 연산 가능한 합성함수를 사용합니다. c, n, m, 스퀘어 제곱을 한다는 뜻이고요. c, n, m 사인이고요. 2 곱하기 s 더하기 6이고요. 괄호 전체를 닫고 곱하기 y, 제가 이 식에서 cnm 사인 함수를 사용했고요. cnm 스퀘어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함수는 합성함수 방식으로 구현된 연산 가능한 함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하고 곱하고 빼고 나누고 합성할 수 있고, 이런 함수를 인수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이 스퀘어 자체는 함수인데 함수를 인수로 받아들였고, 이 s도 연산 가능한 변수입니다. t 더하기 1, t 곱하기 t 빼기 5 곱하기 t 곱하기 z,
더하기 D 세미콜론 하고요. 이 식이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마이너스 4인 제곱 2s 더하기 6 곱하기 y가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줄바꿈을 하나 넣고요. 이 식 f에서 f 자리에다가 0을 대입하고요. 이 식을 z, f, x, y, a, d의 식으로 풀어냅니다. 오토 zf는 이 함수 f를 캡처하고요. 이거를 여기다가 붙여놓고요. 이 함수 f에서 z식으로 풀었기 때문에 여기에 z은 필요 없습니다. 오토 x, 오토 y, 오토 a, 오토 s, 오토 t, 오토 d 이렇게 해서 람다를 하나 만듭니다. 이 함수 f에서 x, y, z를 변수로 보고요. 나머지 a, s, t, d는 상수로 봅니다. 오토 ff는 함수 f에서 PR, MS라는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이 PR, MS는 파라미터를 줄임말입니다. stands for parameters를 줄임말입니다. 이 enumeration을 그대로 복사해 오고요. x와 y와 z는 변수로 보기 때문에 제거하고요. a, s, t, d를 함수의 아규먼트로 전달합니다. a, s, t, d는 이 람다의 파라미터로 받은 값이고요. 함수 f를 이 파라미터의 값으로 고정시키고 나면 ff는 x, y, z 함수가 되는데요. 오토 zz은 solve, eqn 이 함수 ff는 x, y, z 함수가 되는데 z에 대해서 ff를 풉니다. 그리고 리턴을 하는데 z에다가 xy 값을 제공하면 이 zf는 함수 f를 z에 대해서 푼 식입니다. 이 zf 알고리즘은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 간략하게 하나의 함수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제가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개념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 이게 빌드가 되는지 테스트해 봅니다. 아무 컴파일러를 꺼내도 되고요. cd 70 solve equations 하고요. clang cd c++ 20 rplc prms.cpp ltbb 12 oc.exe 엔터를 누릅니다. 여기에서 곱하기 연산자를 빼먹었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여기에 곱하기 연산자를 넣어주고요.
다시 빌드 합니다. 일단 빌드가 되었고요. 이 부분을 복사해서요 붙여놓고 함수 이름을요 solve linear equation for y로 수정하고요. 이 함수를 복사해서 메인 함수 맨 끝에 붙여놓고요. 이번에는 이 함수 f를요 변수 y에 대해서 풉니다. 여기에서요 y는 yf고요. y에 대한 함수로 풀었으니까 y 대신에 z이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에서도 yf고요. y 자리에 z이 들어가야 하고요. 여기서는yy고요. y에 대해서 식을 풉니다. 그리고 xz를 제공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빌드가 되는지 다시 확인해 봅니다. 빌드가 되었고요. x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z에 대해서 이 함수 f를 풀었는데요. 이번 동영상에서 함수 f에서 z 함수로 풀어낼 때요 이런 람다를 만들어 줬는데, 다음 동영상에서는 zf solve equation a 이렇게 해주면 이런 함수를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함수 f가 주어졌을 때 solve eqn z에 대해서 함수 f를 푸는데 a가 이 변수식에서 개수가 시작하는 인덱스란 뜻입니다. 함수 f를 z에 대해서 푸는데 a부터 이 식에서 개수를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식만 정의하면 solve eqn을 호출해서 이런 풀이를 한꺼번에 생성해냅니다. auto args array 하고요. 우리가 함수 f에서 z 값을 계산하려면 여기에 있는 변수를 제공해야 합니다. x 값으로 1.0, y 값으로 2.0, z은 우리가 계산해내는 값이기 때문에 필요 없고요. a 값으로 3.0, s 값으로 4.0, t 값으로 5.0, d 값으로 6.0 이거를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x, y, a, s, t, d의 값을 정하고요. std, cout, z, args 여기다 공백을 하나 넣겠습니다. 괄호를 열고 zf를 하고 args를 넣고요. cpg, and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푼 zf 함수가 일단 빌드가 되는지 테스트해 봅니다. 빌드가 되었고요. 값이 나왔는데 이 값이 정확한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값이 정확한지 아는 방법은요, 이 식을 손으로 풀어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식에서 z 텀을 잘라서 왼쪽으로 가져오고요. 마이너스는 지우고 이 식에서 잘라서 z 텀은 왼쪽으로 가져오고요. 이게 플러스가 되고요.
나머지는 오른쪽 식이 됩니다. 이 왼쪽 식에서 젯을 밖으로 꺼잡아내면요, 여기에 젯이 있고 여기에 젯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자리로 들어가고요, 이게 이 자리로 들어가고 이게 나머지고요. 이 식에서 t 더하기 1을 밖으로 꺼잡아내면요, t 더하기 1을 밖으로 꺼잡아내면 이렇게 됩니다. 양변에 이 식을 나눠주면요, 젯은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을 나눠주면요, 이게 분모가 되고요, 이 부분이 분자가 됩니다. 이 식을 계산할 수 있으려면요, 이 분모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 비선형 방정식 풀기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이 식 f가 주어졌을 때 x의 개수, y의 개수, 4인 제곱 2s 더하기 6, z의 개수, 이게 z의 개수인데요, 이거를 식에서 어떻게 뽑아내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비선형 방정식 설명할 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손으로 계산한 식입니다. 이렇게 손으로 계산하는 식을 solve eqn 이 함수에서 처리해 줍니다. 우리가 계산한 게 손으로 계산한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zg라는 함수를 만들었고요, 이 부분이 분모이고요, 이 부분 분자입니다. 그래서 zg는 손으로 계산한 거고요, zf는 알고리즘으로 계산한 식입니다. z 대신에 zf 이렇게 하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요, zg 이렇게 해서 손으로 계산한 것과 알고리즘으로 계산한 게 일치하는지 확인해 봅니다. clsc 해보면요, zf는 C++ 라이브러리로 계산한 거고 zg는 손으로 푼 식입니다. 값이 일치합니다. 물론 x, y, a, s, t, d의 값을 변경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clsc 해보면 당근 올바르게 작동합니다. GNU 컴파일러에서도 올바르게 작동하고요, 다른 모든 컴파일러에서도 올바르게 작동합니다. clsg 여기에서 y에 대한 식은 동일하게 풀면 됩니다. 이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채워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 드렸듯이요, 선형 방정식을 풀 수 있으면 비선형 방정식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이거는 저희 한글 채널인데요, 한글 채널에는 835개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 링크를 누르면 저 영어 채널이 나오는데요, 앞으로 제가 동영상 하나에서 2개 정도만 더 한글로 촬영하고 나머지는 앞으로 모두 저 영어 채널에서 촬영할 것입니다. 영어 채널에는 1300개의 동영상이 있고요, 제가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드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차근차근하게 영어 채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